자, 안녕하세요. 지타장 안교수입니다. 자, 이제 장이 좀 끝나가네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2만 원의 법칙에 대한 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일 되게 되면 어떤 가격이 분명히 결정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게 1860원이라는 유상증자의 가격이었고 7360원이라는 게 기본적인 유상증자의 가격인데 사실 이때 발생됐던 부분은 주가가 많이 훼손돼 있었죠. 그러면 내일 가격은 반드시 변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떠한 거였다고 했습니까? 과거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였지만 사실 머큐리라는 사모펀드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비싼 값으로 팔기를 원하지만 부채의 부담을 느낀 상대방 인수기업들은 분명히 액션으로 장 종료 이 10분 부채 비율을 전입니다. 우리는 사들일 수 없을 겁니다라는 이런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분명히 유상증자는 악재죠. 자, 유상증자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니켈과 리튬 이 두 가지에 대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수급이 존재했겠죠. 그 수급은 누가 부여한다고 했습니까? 시장의 여건이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유상증자 대응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800억이라는 유상증자, 대략적인 러프하게 30%에 대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목표를 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 운영자금은 뭡니까? 우리가 카드값, 리스값, 대표이사,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이 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안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소식처럼 드릴 수 있지만 누구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에 이 종목은 분명히 어떠한 종목을 추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오늘 참고로 이제 내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해질 텐데 분명한 조건은 제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렸죠. 종가는 내일 2만 원에 끝날 겁니다. 왜?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 자, 그 뜻은 뭐냐면 최저가였던 이 유상증자의 가격 7360이라는 부분과 맥스는 뭐죠? 종가 기준의 60% 중에 높은 가격을 채택할게요.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 자, 요 정도가 내일 유상증자의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15일에 분명히 물량들이 흘러나오겠죠? 자, 이 물량들이 흘러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매물을 동반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고요. 내일 이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이론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유상증자를 어떻게? 성공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빚을 갚는 용도. 왜? 매각을 하기 위해서니까. 그쵸? 최대한 높은 가격의 비율 자체 30%는 유지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상환할 수 있죠. 카드값을 상환하고 있죠. 대표이사의 리스값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논리를 앞으로 분명히 지켜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패턴의 흐름을 보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 SX라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최근에 나왔던 뭐 트릴리고라고 하는 뭐 아마존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뭐 니켈과 리튬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채굴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예 맞아요. 예, 브라질인가요? 이 등장을 시키죠. 야, 요건 좀 틀릴 수 있겠네. 자,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서 채굴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생산을 통해서 판매까지 하겠다. 즉 우리는 종합적인 무역회사임을 가정해서 수입과 수출을 담당했던 이 이력을 가지고 움직일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등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 더. 자, 결국은 뭐예요?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리튬 가격이 하방으로 일으켜져서 똑같은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 광물 가격의 상승에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대표이사의 놀라운 주가
작전은 통했다는 거죠.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작전인지 오늘 끝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이 대표이사는 과거에 분명히 어떠한 작전을 할 때 시장을 볼 줄도 알고요. 국제적인 광물 가격도 볼 줄 알고요. 세 번째로 뭐죠? 어떠한 동종의 똑같은 그림의 업체를 사오고 그 업체가 어떻게 되죠? 해왔던 똑같은 사업 부분을 등장시키면서 똑같은 스토리로 급등을 합니다. 급등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표면에서 1부터 10까지 행동 중에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보이면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흐름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린 이렇게 봅시다. 내일 이제 가격은 정해지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시그널을 발생시킬 거고 장 1번. 종료 5분 자, 두 번째 뭐가 전입니다. 있죠? STX, 그죠? 1월 5일 날에 매물. 그리고 하나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자, 유상증자입니다. 30%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청약을 하세요. 돈이 없으면 신주를 가지고 거래를 하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이때 신주를 거래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30%에 대한 맞아요. 가격. 자, 훼손분을 이 신주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안 팔게 되면 어떻게 유상증자를 받으면 되고 팔게 되면 유상증자 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신주를 거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유상증자까지 받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돈이 없어서?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822 8706으로 신주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텐데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로 남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 이런 작전에 걸리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실제로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 어떤 자료집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STX 그린, 시총 함수 두 기업을 시총을 정확히 합치게 되면 가격적인 함수가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증자 가격 대응 전략 자료. 자, 기업 전망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신규 매수 기매수 전략. 자, 반드시 이 규칙을 따를 거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 제 개인 폰입니다. 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STX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STX 그린과 이 STX의 시가총액의 합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STX가 목이 좀 안 좋죠?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한 4,400억 정도 내외로 움직였고 그리고 이 종목 STX 그린이라는 종목이 대략적인 부분에 1,000억 언더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5,000억을 맞추기 위해서 STX의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를 하나 빼고 하나를 올렸던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전략집대로 따라가셔야 될 겁니다. 자, 말이 좀 꼬이죠. 그쵸? 자, 오늘 세미나를 좀 끝내니까 목 상태도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네요. 자, SX는요, 제가 과거에 일러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4,000원, 4,000원대의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장 없습니다. 종료 1분 그러다 보니까 전입니다. 4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39,000원대에서 밀렸죠. 이때 여러분들 혹시 이 시나리오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요? 자,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첫 번째, 이 기업은 SX는 어떤 기업을 똑같이 추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기업을? 금양과 에코프로를. 왜? 3년 동안 사실 이 등폭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움직이면서 주가가 30배에서 50배까지 올랐죠. 그러다 보니 이 머큐리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죠. 사모펀드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네. 대략적인 600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를 사모펀드의 의도는 어떻게 개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라고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용도. 자, 이걸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없니? 했더니 정규장이 대표이사가 종료됐습니다. 박상준이라는 분을 데려오죠. 이분은 제가 과거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익히 봤던 분이고 M&A를 전문으로 하던 분이라서 상당 부분 기관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자, 그분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Why? How?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방법을 도입합니다. 자, 에코프로와 금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단단하게 오랫동안 움직였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건데 얘네들은요. 일단 리튬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콩고의 금량이 광산권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조짜리를 300억에 사왔다는데 좋습니다. 자, 근데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시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이 사모펀드가 물어보죠. 이거는요, 각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이 박상준 씨가 세일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거고 과거에도 공유했잖아요. 두 번째 뭐다? 그러면 그 어떤 광물에 대한 부분을 추정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좀 다른 부분은 없나?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져온 게 뭡니까? 우리가 상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죠. 그래. 그러면 STX는 사실 회장님이라고 표현하죠. 망한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 SX는 여러분들 중에 왜 SX를 비난하냐라고 하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 자, 2010년도에 망했던 기업이죠. 어떻게? 예. STX 조선해양이라는 알짜 사업부를 상장 폐지시키면서 사실 이 STX 이름만 남았을 뿐이지 명맥을 이어가는 거에 특별히 STX의 색깔이 없어요. 자, 하림에 팔리죠. 닭고기 회사의 SX 페노션이 팔립니다. 자, 근데 포스코인터라고 하는 지금의 업체가 대우인터였어요. 대우인터는 어떤 기업이에요?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상사 기업이죠. 자, 똑같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포스코인터 주가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면 알 겁니다. 얼마나 주가의 상승률이 뚜렷했는지. 자, 보세요. 2만 원, 만 몇천 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끌어올리죠. 올랐던 이유는 광물권이었습니다. 광물권. 자, 인식해 보십시오. 자, SX. 자, 오늘 SX 그림도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똑같은 시총의 함수를 보이는 거지 각자 움직이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을 때도 분명히 STX 그레일로지스는 전날 급등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STX는 포스코인터의 어떤 부분을 따왔다? 본인과 똑같은 색깔을 따왔다. 왜? 1번 SX와 포스코인터는 상사기업에 똑같은 게 있다. 그 미생 드라마 보시게 되면 서울역에 있는 그 미생의 장그래가 근무하는 회사 있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 상사기업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죠? 분할 상장을 했죠. 포스코는 주가를 급등시켰죠. 우리도 분할 상장을 한번 이용하시죠 라고 합니다. 야, 근데 대우인터는 사실 이 포스코인터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분할 상장하지 않았지 않았니? 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대우에서 포스코 이름으로 바뀌면 그냥 포스코라고 할 거예요. 자, 똑같이 따오죠. 자, 3번은 뭡니까? 인적 분할, 즉 분할 상장을 이용하죠. 세 번째 뭡니까?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비안은 회사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나스닥 기업에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그 부분을 따와서 과거에 이 대우인터가요. 2차 전지 핵심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광물권을 우리도 리튬을 이용해보자. 정말 똑같이 그림으로 금양의 코프로 얘네들의 수출 이걸 담당을 가져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마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 진짠가? 인도네시아. 그런갑다. 자, 그러면 7조 원, 200톤. 그러니 야, 싼 거 아니냐.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여기서
가버리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시나리오 4,000원대부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변동성에서도 반드시 거래만 하십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아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다음날 이 10배의 법칙 4,200원에서부터의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신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만 버텨보시든가 가라. 왜 그러냐? 이때 머큐리가 50%의 지분 중에서 4%의 지분을 팔아버리죠. 이 팔아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하면 악재로 인식하죠. 빠지죠. 그러나 버텨보라고 한 건 뭐였습니까? 인적 분할 정지되기 전에는 얘네들은 어차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켜보고 다시 들어올릴 겁니다. 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날은 반드시 파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단기 거래해야 될 시장입니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다 전략 자료집에는 다 적어져 있었어요. 지금의 전략 자료집도 여러분들 무시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 자, 8706으로 STX STX 그린이든 보유하신 종목 그리고 구독이라는 건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구독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바꾸실 의지가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 전에도 그랬어요. 못 바꿀 사람들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대주주의 매도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각 증권사의 결제사무팀이든 본부별 그리고 감사팀은요, 기본적으로 대주주는 자 누구든 간에 어느 증권회사에 주식을 주식을 맡겨야 돼요. 누구나 어떠한 회장이든 간에. 그쵸? 자, 증권사에 맡겨야 되는데 대주주의 물량이 흘러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제사무팀과 감사팀에서는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제가 요거 대주주 매도 나가는데 결국은 좀 있어봐라. 대주주 매도는 분명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팔아보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다 팔 수 없다. 왜? 상승을 시킬 때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주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놔두겠냐고요. 안 놔둔다 이거. 근데 다만 42,000 어차피 여기서 안 빠졌으면 올라가다가라도 빠지게 했을 거예요. 왜? 시총에 대한 법칙은 반드시 1.1조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강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제가 분명히 단기 거래로 끊어내세요, 팔아요 했는데 여러분들 안 판 사람이 있었죠? 다음날에도 시초가에 팔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9월 1일 이날이 얘네들이 거래가 정지돼. 왜 과거 이야기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과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럴까? 항상 표면적으로 나온 이슈들만 보면서 몇백조 시장, 몇천조 시장, 바이오 항암제 2천조 시장을 공략하다 아닙니까? 그쵸?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 숫자만 보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항상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흐름도 반드시 이 논리를 따를 거라고요. 제가 증자를 한다는 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뭐다? 부채까지는 갚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움직일 거라고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이 STX라는 부분을 우리가 논할 때 1.1조 원도 맞춰놨는데 STX 그릴로지스에 대한 이 상장이 되는 날 시총도 정확히 여기 끝났어요. 두 기업을 합쳤더니 결국은 1.1조 원에 끝났죠. 그리고 하방으로 빠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다룰 때 있어서 이 박상준 씨 대표이사가 분명히 세일즈를 통해서 1.1조 원까지만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 규칙을 지켰죠. 근데 왜 8월 29일 날짜로 얘가 거래를 정지시켰을까요? 그냥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목을 보면서 샀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매번 문의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나요? 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았다는 거죠. 큰 판이 시장이 오르는 시장인가 옆으로 아래로. 자, 산업은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리튬 산업, 어떤 엔터 산업. 이 흐름
트렌드, 저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죠. 사이클이 지금 와 있는가? 성숙기에 있는 산업의 마지막은 아닌가? 성장기, 즉 유년기에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가라는 걸 보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업종은 뭡니까? 자, 우리가 청바지를 입을 때도 흰 청바지, 빨간 청바지, 진정 바지가 있죠. 그 시장에 대한 그때그때만의 트렌드를 추정하고 있는 업종인가를 보라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옷가게에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곱게 갔어요. 어떤 청바지는 비싸고 어떤 청바지는 싸게 팔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지금의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추종하지 못하는 옷이라고 한다면 헐값에 팔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STX,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 자료에 대한 부분과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다 보내드립니다. 4822, 자, 8706으로 STX 크릿. 그리고 다만 구독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이라도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림인가,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STX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다 아시죠? 여기는 뭐죠? 예,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사이클, 업종의 트렌드, 이걸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방이고요. 자,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이라고 적은 이유는 그 김미연 씨가 이제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다만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어서 5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손실률이 커서. 다만 이분은 3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만들기 방으로 적어놨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구독은 무조건 보내시고요. 거기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9시 14분에도 STX 증자 내일 확정가입니다. 조금 후 기사 나올 겁니다. 그래서 2, 3분 정도 빠른 이 기사가 나갑니다. STX 모잠비크 흑연 판매권이요 개발권. 자, 리튬 리켈 흑연 2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 인프라 완성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시장을 알고 업종을 알고 산업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죠. 다만 지금 2차전지 시장의 어떤 국내 시장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 있죠. 오늘 뭐 장중에 12%까지 올랐고, 이게 바로 STX에 대한 유상증자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논리가 형성됐다고 했죠. 악재도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룰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유상증자 나왔을 때도 반드시 접근하세요. 다만 확정일 뭐라고 했죠? 이전에 팔대 그릴로지스라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급등을 할 겁니다. 내일은 오늘 고점 정도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가까지 끌어올리면서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게 바로 20년 동안의 데이터고 누구나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유상증자를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지금 STX와 포스코 인터 비교에 대한 작전,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죠? 금양과 에코프로의 사업권에 대한 이 작전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만일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했을 때 8월 29일 날 거래 정지를 일으켰던 거는 9월 1일부터 2차 전지의 공매도 펀드, 즉 인버스 펀드가 등장을 한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가 날짜를 설계해 둔 거죠. 우리가 9월 1일부터 적어도 한 달 또는 15일 정도의 13일 정도의 거래 정지를 통해서 이 2차 전지로 우리도 엮어버렸으니 분명히 인버스 펀드에 이제 포함이 될 거니까 피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정확히 9월 1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9월 1일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자, 이때 빠지는 이유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인버스 펀드의 등장으로 여기까지 빠집니다. 공매도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빠진다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죠. 여기는 왜 빠졌죠? 에? 맞아요.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폭락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SX라는 종목도
빠진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떤 거? 이때 9월 1일 날 피해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흐름을 정확히 13일에서 15일 정도 많이 빠지잖아요. 단발성으로 오를 수 있는 날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폭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표이사인 박상준 씨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긴급 공시를 내죠. 뭐라고 합니까? 보유하신 분들 다 알겠죠. 13일로 이렇게 거래 재개 일자를 놔뒀는데 이 담당자를 다른 사업부로 보내면서 이 담당하는 애가 없어져서 좀 더 있다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여기서 때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보통 기업들은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게 보통인데 13일 동안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다. 왜? 이 빨리 땡겼다가 밀어버릴 수는 있지만 밀었다가 빨리 상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주식시장의 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다 설명이 드렸던 부분이죠. 다만 얘네들의 13일 동안의 에코프로의 공매도 수급이 분명히 휩쓸고 나가면 반등이 일어날 때는 상장하면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리튬 가격의 폭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일자를 연기할게요. 나중에 공시를 할게요 했었죠. 근데 또 3일 있다가 긴급으로 15일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죠. 왜 그럴까? 이때 리튬 가격이 잠시 급락이 멈췄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라는 게 법칙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기관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기관들 다니면서 세일즈를 했을 때 기관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이분은 전형적인 작전, 주가 끌어올리는 건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맞네. 라고 해서 이때 15일 날 긴급으로 상장을 시켜버리죠. 근데 마침 다음 날부터 리튬 가격 급락 총 60%까지 급락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머큐리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동원해봤고 여기서 동원해봤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비싸다. 7천억, 8천억 못 사겠다. 왜? 더 깎아드릴게요. 30% 깎아드릴게요. 라고 했는데도 안 삽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기업 500억, 600억짜리였는데 내가 어떻게 사니?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방법은 부채 비율을 어떻게? 내리는 수밖에 없죠. 빚을 갚아드릴 테니까 사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시점만 논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폭락이 멈추니까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유상증자 할게요. 왜? 이 유상증자 악재라는 거 뻔히 알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다? 이게 바로 리튬 가격의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는 분명히 리바운딩 게임은 나올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계속 지금 나오는 거 어떤 거 이런 사실들도요. 없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시장에서 이게 먹히겠다라는 거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의 분위기가 좋게 되면 옆에 서 있다가도 오를 수 있죠. 다만 분위기가 나쁘게 되면 나는 2차전지 실적 잘 내는 애들인데도 동반 밀려버리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의 분위기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아무리 천재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유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세에서부터 7세까지. 이때 어떠한 영재성을 발견했을 때 분명히 영재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영재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시장의 룰도 항상 주변 환경, 시장의 분위기와 환경이 다져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요. 저는요, 근데 개인이라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머큐리 이런 거 대표이사의 작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반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자, 분명히 해법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 자료집 반드시 받아간 다음에 그들 머리 위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자, 해법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실들, 작전 내용 아무것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나 9월 1일이라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인버스에 대한 매물, 즉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상품이 나오는 거,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 팔았겠지. 그리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날이라도 팔았었겠지.
이거는 뭐다? 정보가 없어도 된다. 왜? 이미 시장에 상품이 공표가 나온 지 2달 전부터 예견돼 있던 이슈니까. 이 대표이사가 했던 거는 시장의 룰을 따랐고 시장의 광물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지연시켰다가 바로 했던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기회 안 준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 공지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걸 못 피해가고 몰랐다, 다 몰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샀습니까? 원점으로. 다음에도 또 그런 실수 반복할까봐요. 속지은 질기되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표현을 제가 하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고 하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 하죠. 위로 가는만 수익이 아니라고 하죠. 왜 사셨나요? 인도네시아 7조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그들 머리통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7조라는 거 하나만 샀지. 제가 강조드렸던, 매번 말씀드렸던 시장과 산업 분위기 그리고 업종의 트렌드를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종목을 먼저 보고 7조 원 인도네시아 광산 채굴 이 내용 하나 보고 쭉쭉 올라간 거야. 쭉쭉. 쭉쭉.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 이렇게 될 것 같네. 좋아질 것 같아. 7조 원이래. 바로 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 업종의 분위기를 보니까, 와, 리튬 가격 폭락한다고 하네. 오도 가도 못하겠네. 2차 전지? 테슬라? 주가 너무 안 좋네. 어떻게 하지?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하네. 정말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 맞아요?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네가 말한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샀다. 이런 분들 X 본인을 속이지 마세요. 왜?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금리 인상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쵸? 실업자 수의 감소를 통해서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할게요라는 스탠스를 보였는데 무슨 시장을 보고 샀다는 겁니까? 산업은요. 자, 산업을 볼 때 우리 대표적인 종목을 보죠.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없고 포드 이런 것도 성장성이 없으니 결국은 뭐라고 있죠? IRA 규제도 있었고 뭐라고 있어요? 스페이스 X라는 우주항공 주식으로만 봅시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상회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을 봤다고요? 업종은요? 리튬 업종이라고 한번 가죠. 리튬 가격 폭락 나는데 무슨 그걸 봤다고요? 그럼 이 종목을 여기서라도 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결국은 뭐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도 머릿속에서 얼마 계산하지 말라고요.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던 건 28일 날 신주인수권 2,000원 위에서 끝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주인수권 분명히 달 말일 하루 전에 급등을 할 거니까 현금 보유한 30%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기타 다른 종목들 손실률 적은 걸 팔거나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와라. 그리고 이 유상증자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루 전에 팔고 그리고 나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부분은 아주 적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하면 200% 300% 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큰 수익을 내서 끝나는 판이었잖아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고 신주 인수권도 투자의 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시면 됩니까? 자, 1부터 10까지 바꿀 수 있다. 바꾸겠다.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분들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자, 8706으로 SX 그럼 뭐 그린이면 그린 구독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일단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승부를 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30% 현금을 반드시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과 평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유 종목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 종목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만일에 30% 정도의 뭐 1,0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300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해법은 좀 더 빨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종목은 이미 유상증자의 라운드 피겨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구사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 방법까지 한번 동원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진짜 막 힘들다 이런 거 좀 그만 좀 보내십시오. 자, 이차전지 이런 기업 심층 분석, 요 전체적인 우리가 거래해야 될 종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자료까지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이게 과거에 5개 이제 대형 증권사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종목이 좀 발견됐어요. 요 종목을 가지고 좀 승부를 내봅시다. 자, 음영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 거를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바로 일전에 일러드렸었는데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다가 5배까지 올랐는데 그냥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이것도 뭐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언급되면서 이게 급작스럽게 오르긴 했죠. 그렇죠? 자, 요 부분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증권사 매집주도 우리는 그 STX에 대한 부분에 거래를 통해서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승부를 좀 내봐야 되는데 적어도 한 2배 반, 3배 가까이는 오를 겁니다. 근데 다만 타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타점은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시장이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텔레그램 방 여기서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자, STX만 한번 보고 할까요? 자, STX 아마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STX 자, 하나씩 보시죠. STX.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쭉쭉 오게 되면 10월 20일부터도 계속 다뤘죠. 자, 뭐 니켈, 광산 땡겨서 보세요. 시추 탐사 작업, SX9 11% 급등, 타점 정확 쭉쭉 올려드립니다. 뭐 여기서도 뭐 목요일 날 SX 인도네아 광산서 200 이때 자, 목요일이죠? 이거 오전 9시 10분에 올려드리죠. 이때 SX 어떻습니까? 급등 나오죠. 자, 이거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STX 한번 더 봅시다.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도 SX 페루 브라질 리튬 광산 개발 판매권 확보. 이게 나왔을 때 그냥 이게 나와서 올랐습니까? 정확한 이슈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환경이 최근 15일 동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란 부분도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바이오 3상 통과했다 했는데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가 200% 갈 게 30%밖에 못 오르는 경우. 이게 바로 주변 환경이라고 했죠. 지금 2차 전지 환경이 대부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호재를 내더라도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또 유상증자하면 얼마 올랐고 그것 때문에 얼마 올랐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그린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어차피 이 종목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거는 한 달에 한 5번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발요, 이번엔. 자, 11월 29일 수요일, 주식타짜 안교수, 단기 종목. 자, 갤럭시한 머니터리 시초가. 이렇게 해서 STO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이 단기 문자 보내드리는데, 8시 50분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 STX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거까지도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까지 다 동원해야만 이 손실률을 이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번엔 좀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내드렸는데 추가로 급등 나오는 거는 STO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 이거 STO 언제부터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참 이게 업종의 분위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종목에 빠져들어서 문제입니다. 자, 좀 제가 너무 좀 강하게 말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되라는 겁니다. 자, 수요일부터 자, STO 상승이요. 쭉쭉 올려드리죠.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냐 하면 토큰이에요. 가상화폐의 일종인데 사실 이거 뭐 이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가상화폐의 일종인데. 응? 자, 금요일 날. 자, 이렇게 해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STO 관련주입니다라고 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오늘도 또 있을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근에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토큰이든 뭐든 이야기가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FSM부터 쭉쭉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 일러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최근에 보면 위메이드 주가라는 것도, 자, 지진이 났나? 자, 위메이드 주가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냥 올랐습니까? 아니죠. 왜 올랐죠? 얘가 과거에 위믹스 코인이라는 거를 상장 폐지시켰지만 다시 12월에 상장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만일에 야, 위메이드 우리는요 상장 폐지했던 코인이 재발행될 거예요라고 해서 해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또 속이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혼자만 가면 멀리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시적인 성과, 게임 순위에 호전적으로 바뀌어서 몇 위를 차지했다. 중동에 대한 오일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걸 가지면 전체 컴투스 홀딩스나 이런 부분들도 동반 상승시킬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의 대군을 이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컴투스 홀딩스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혼자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들만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코인이 재상장된 재료 노출로 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것도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왜 오르는가, 왜, why 이걸 보고 시장의 색깔을 보면서 위에서 아래 보는 연습을 합시다. 종목을 수익 내더라도 이유 있게, 종목이 빠지더라도 왜 빠지는 데야 이유를 알자. 자, 위메이드 봅시다. 11월 8일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위메이드 20% 오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죠. 이때 NC소프트 이야기 쭉 거리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결국은 뭐죠?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 오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게 가장 팩트입니다.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비트코인 사상 신고가를 치고 있고 상장 폐지된 유믹스 코인이라는 게 재상장할 거고 업종이 맞았죠. 어떠한 이슈들은 등장할 수 있죠. STO라는 것도 가상화폐 토큰 오르죠. 자, 이 부분에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절대 어떠한 재료도 무조건 오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바이오에 대한 업종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임상 상상 통과됐다고 하면 걔 혼자 달려나가 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박태환 선수를 말씀드리잖아요. 쭉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박태환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멀리 빨리 갈 수 있지만 물결과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른 속도로 멀리 갈 수 없다. 그게 바로 시장의 산업과 업종의 사이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임이에요. 예. 이 어떤 논리와 시장의 패턴과 심리와 이 작전에 대한 시나리오. 다만 그 작전의 시나리오를 몰랐다 하더라도 시장 산업 업종 이 분위기를 틈탔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경우는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리튬 가격의 폭락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팔고 리바운딩 거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9월 1일 동안 급격히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서 산업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월 1일부터 오르죠. 왜? 2차 전지의 인버스트 펀드의 등장으로 수급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단 그냥 움직였습니까? 미국에 있는 알파벳과 구글, 즉 인공지능을 다루는 로봇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했던 알파고라고 하는 로봇이죠. 당연히 알파벳 주가 신고가 났죠. 이때에 대한 산업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나 국제 광물 가격은 오르는 추세죠. 그쵸? 오르는 추세.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악재라는 부분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빠진 만큼. 왜? 얘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공매도 수혜주로 오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리튬 가격의 하락분만큼 반등 부분은 노릴 수 있다는 게 이 함수로 적용됐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진짜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참고로 저희 연구소는 공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 유튜브 수익이 이번에 너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선착순 30명한테는 100만 원 상당을 보내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추첨을 통해서 이거는 안 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수익이 꽤나 되네요. 예, 이거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연기금 그리고 PB 펀드 이런 펀딩을 하는 30조 넘는 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요새 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 시장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들의 어떤 좀 약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필드에서 시장의 감을 이렇게 봐야죠. 왜? 큰 돈, 100이라는 돈 중에 70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야지 30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쫓아가게 되면 항상 실수 나오죠. 우리 삼국지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이 많음을 보이게 해라라고 하면 실제로 대군들은 이쪽으로 이동돼 있는데 10% 뭐죠? 네, 10%의 인력들만 이제 숲을 이제 헤집고 모래바람을 날리고 여기 정말 아직도 대군이 머물고 있구나라고 해서 버티게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시장에서도 있다. 전반적인 돈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 있고 대형주나 큰 종목들의 수급은 존재하지 않는데 일부 섹터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시장이 화랑장을 보이게끔 만드는 효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는 거죠. 아니죠? 큰 판을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위를 보는 시장이 아닌 박스권이고 오늘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걸 좀 이제 중요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이슈에 대한 부분은 한 15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 실업자 수를 보자.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악재지만 제롬 파월은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왜? 실업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감소되게 되면 금리를 올릴 만한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심을 갖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STX도 역시나 어떻게? 국제 광물의 시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면 결국은 1월 5일 날은 큰 폭탄의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머큐리어들은 뭐다? 주식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받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매각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박상중 씨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의도에서 IR 활동을 할 겁니다. 자, 그 IR 내용들도 문자 주신 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4822-8706으로 SX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 IR 자료도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내드렸던 이 자료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디 가서도 들을지 못할 겁니다. 단기 문자는 한 번씩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증권사에 대한 부분 SX 그린 시총 함수 및 증자 가격 대응 방법. 자, 그리고 머큐리 지분이 지금 보유된 증권사가 있어요. 그거까지도 하나 다 적어놨으니까 혹시나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런 내용에 여기서 팔고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보셨지만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줬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이거 작지 않았어요? 30%. 대주주의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이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 매각가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누를 겁니다. 그거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 증권사 매집주 이거는 분명히 페트론의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꼭 성공 투자. 자, 이번 성공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들 또 수익 나시는 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또 눈이 멀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급등주 몇 억짜리 몇십조 시장 채굴권 이런 거 들어가서 또 이제 손실 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입니다. 실패는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잘 되길 희망하는 건 뭐라고 하죠. 그러지 맙시다. 저도 저희 아들 녀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52입니다. 52인데 항상 말합니다. 항상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시장도 항상 바뀐다. 다만 큰 단락에서 보게 되면 뭐 오염수 테마, 가뭄 테마 똑같은 사실들이지만 색깔만 달리해서 시장을 움직일 뿐이다. 이것도 인적 분할이라는 함수와 과거에 있었던 에코프로와 금양에 대한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기업의 단단한 주가 상승 이율과 포스코인터, 대우인터에 대한 상사 이걸 네 가지를 정확히 시나리오를 맞춰서 움직였으니 이 작전의 시나리오는 박상준 씨 대표이사는 이 원칙과 시장 분위기와 리튬 분위기와 리튬의 가격과 모든 걸 따랐죠. 이 날짜를 변경시키면서까지 지금도 분위기가 좀 개선됐다 하니까 바로 몇 주 전부터 유상증자를 단행한 거죠. 왜? 잘먹힐 걸 뻔히 아니까요. 대표이사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자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은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자, 제가 여러분들 뭐 인생을 책임드릴 수는 없지만 뭐 주식 투자가 가정 평화와 어떠한 뭐 직장 내 어떤 이런 부분도 담당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STX 뭐 STX 그린 그리고 반드시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까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 방 링크, 증권사 매집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 이벤트는 사실 이건 저희가 이 유튜브 수익을 저희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100만 원도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주식타짜 안교수도 파이팅입니다. 힘내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왜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가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죠? 자, 파이팅 하자고요. 자, 위에서 아래 봅시다. 아래에서 위에 보지 말고 그리고 쉬었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를 마무리로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